자, 여러분, 저는 단기적으로 눌리더라도 63.3K 부근 아래로 밀리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우리가 쏘아 올릴 수 있는 양봉이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는 이 63K 부근에 물려있는 롱 과다 밀집 구역, 바로 청산 물량입니다. 청산 물량이란 뭐냐? 말 그대로 가격이 여기에 닿였을 때 죽는 개미들을 뜻하는 것인데요. 자, 청산 히트맵에서 색깔이 가장 노란 부분에 닿으면 어떻게? 여기 있는 가격대의 개미들은 모두 다 죽는다. 그리고 이런 노란색 가격대가 63K 부근에 물려있다는 것은 아래쪽에 도달했을 때 해당 부근에 밀려있는 롱 과다 밀집 구역에 있는 개미들이 모두 죽는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양봉의 새로운 FVG를 볼 수 있는데요. FVG가 뭘까요?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에서 출현하는 갭 구간입니다.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개미들이 어떤 음봉이 어떤 양봉이 나올지 몰라서 매매를 못해서 생기는 갭이 생긴다라고 뜻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페어밸류 갭이라고 말하고, 이 페어밸류 갭의 역할은요, 이 중단선에서 이 추세를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 이 추세를 이탈하고 다시 아래로 말아내릴 것인지를 정리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 추세가 어디? 63K 부근이다. 지금 생긴 FVG 구간이 우리가 이전 첫 번째 근거로 봤던 청산 물량과 겹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지가 강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전에 계속해서 뚫어내지 못했던 이 음봉입니다. 우리가 이 64.5K라는 매물대 아래로 떨어질 때 생긴 이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이죠. 자, 이 음봉을요, 요번에 처음으로 어떻게 종가로 이렇게 뚫어줬습니다. 다만 우리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아서 이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상승 추세의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지는 것, 이것은 조금 유감적이고 우리가 안타깝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충분히 이전 음봉을 제거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조금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지금 봐야 할 차트 분석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차트를 몰라도 매매는 할 수 있지만 수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수익권 너무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 내가 수익권 도달도 못 해봤다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파동, ICT 클래식 모두 다 볼 것입니다. 트레이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트레이딩 방법에 확신을 가지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들이 말하는 교집합점을 항상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주요 지지와 저항 자리들을 보면서 참고해서 매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관점은 뭐였죠? 63.3K 여기를 뚫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우리가 눌롱도 볼 수 있고 오히려 한 번 더 추세를 올려줄 만한 양봉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추가적으로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오히려 아직까지 포지션을 잡지 못한 분들의 눌롱 타점이 나올 수도 있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봉에서 봤을 때 이 63.3K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봐야 됩니다. 자, 63.3K는 지금 한눈에 보셔도 이전 음봉의 종가와 양봉의 시가까지 모두 다 같은 곳에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음봉의 최고점이 되는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위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봉에서의 지지 구간 아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4시간봉 기준으로 심플하게 봤을 때 다시 한번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눌림롱을 한 번 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기회가 살아있다라는 거지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조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죠. 자, 그래서 4시간봉에서 이 구간을 열어봤더니 바로 1시간봉의 양봉에서 어떻게 FVG, 개미들이 참여하지 못한 갭 구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FVG는요, 중단선이 추세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된다라고 했죠? 이런 추세는 장대 양봉이 나올 줄 몰랐던 개미들이 이 구간 안에서 매매를 못했다. 그래서 불공정한 가격 거래 구간이다. 이 자리가 텅 비었다라고 해서 이것을 FVG, 페어밸류 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자리로 추세를 되돌려서 개미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회를 준다고 했지 수익을 성공시켜주겠다라고 확신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게 FVG의 중단선이고, 이 중단선을 지켜주고 다시 올려준다면 이 양봉의 추세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이고 이 중단선에서 하락을 막고 이탈을 한다면 이 추세를 되돌리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추세가 가지고 있는 FVG 갭 구간 자체가 현재 63.3K 주봉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던 지지 구간과 겹치기 때문에 저는 이 매물대가 굉장히 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는 지금 63K 부근에 뭐가 몰려있죠? 청산이 몰려있죠. 여러분들에게 쉽게 항상 설명을 드리죠. 이 자리에 도달을 하면 누가 죽어요? 개미가 죽죠. 세력이 죽진 않습니다. 세력들이 이 개미들의 유동성을 먹기 위해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자, 단편적으로 개미가 죽으면 이 떼거지의 개미들의 시체가 생기죠. 보통 그런 시체들이 생기면 여러분 시체를 밟고 가나요? 돌아가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반등 구간에서 다시 꼬꾸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 FVG라는 갭 구간의 추세를 결정해주는 분기점과 63.3이라는 우리가 주봉에서 볼 수 있는 겹지지 구간이 겹친다는 것은 우리가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강한 지지 구간이 형성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구간이 온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잡아볼 거고 만약 상방으로 돌파롱을 봐야 된다면 이 돌파롱을 잡을 수 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무포지션인 분들에게 자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 인사이트의 신뢰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저는 하단에서부터 이러한 매매 방법으로 지금 홀딩 포지션 실시간입니다. 207%의 수익률을 가져오고 있고요.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는 여러분들에게 제 스터디룸을 통해서 모두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영상 녹화에 들어오기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추세에 관해서 차트 분석 자료를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들어가야 될 차트 진입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진입 자리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무료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따라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가려는 자리에 대해서 교차 검증이 좀 가능합니다. 자, 다만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 아래쪽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만 누르시면 간단히 들어오실 수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 필수고요. 아래쪽에 보이시는 나이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서 저희 광고쟁이 아닌 걸 좀 인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것들은 파동인데요. 자, 어제 134 파동 순으로 근 이유가 궁금해요. 대체적인 파동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지금 파동이 ICT와 겹치는 자리가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지금 파동을 보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동의 기본적인 원리부터 생각을 하셔야겠죠. 파동은요, 내가 지금 가는 방향, 우리는 상승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로 가는 이 파동의 방향은 충격파, 그리고 그 반대로 움직이는 방향은 조정파, 지금은 하락으로 내려가는 것을 조정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하락장에서는 하락으로 내려가는 곳을 충격파,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것을 조정파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기본적인 파동의 원리에 대해서 아시면 되고요. 보통 충격파는 이 세부 카운팅 안에 5개의 파동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2, 3, 4, 5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정파 같은 경우에는 A, B, C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B, C 이러한 원리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해당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이 파동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1파의 고점을 어떻게 4파가 간섭할 수 없다. 그래야 4파 반등 자리가 정확하다. 그리고 2파는 1파를 100%, 1파의 시작점을 100%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3파가 어떻게 1, 3, 5 중에 가장 짧을 수 없다라는 것. 이 규칙이 명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요. 제가 왜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3파로 찍었을까? 자, 여기가 3파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3파 안에도 세부 카운팅이 있겠죠. 지금 상승하는 파동이니까 이거는 카운팅이 몇 개 나와야겠어요? 5개가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찍어 봅시다. 우리가 뭐 여기를 1로 보든 뭐 뒤를 1로 보든 이렇게 찍었을 때 여기가 4파가 나와야겠죠. 왜? 4파는 어떻게 다시 반등으로 올라가는 카운팅이잖아요. 그러면 이 저점이 무조건 4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가 3파가 끝나는 지점이라며. 근데 4파의 저점이 어떻게 1파를 간섭했죠. 자, 그러면 이 1파가 이 밑에서 끝나야 이게 4파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이 밑에를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어때요? 카운팅이 되는 곳이 없죠. 1파의 고점은 최소 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은 틀린 것이다. 그래서 3파의 고점은 여기로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4파의 조정파, 플랫
플랫 파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플랫 조정파에서는 A의 시작점을 B가 넘어도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가는 것들을 조정파 중 플랫 파동이라고 합니다. 조정파의 종류라고 하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조정파의 종류 중에서 지금 보시면 이 A의 시작점을 높는 이 B의 고점이 높은 자리가 2개 정도 있습니다. 자, 이 2개 중에서 뭘까요? 자, 바로 러닝 플랫이겠죠. 왜입니까? 이 위에 있는 확장 플랫은요, C가 아주 깊게 빠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반등을 가져가는 이 C 그리고 4파의 반등점이 그렇게 깊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러닝 플랫으로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5파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5파 반등의 세부 카운팅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해당 파동 자체가 지금 1파, 그러니까 이 5파 안에서의 세부 카운팅으로 1파가 연장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단편적으로 여기를 지금 1파의 상승, 이 5파 안에서 1파로 찍었을 때죠. 자, 그랬을 때는 이 세부 카운팅 여기까지가 1, 2, 3, 4, 5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를 1파로 찍었을 때는요. 마찬가지 1, 2, 3, 4라고 했을 때 1파의 고점을 4파가 간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파의 고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연장 형태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파 반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큰 5파의 이 반등 고점이 조금 더 남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부 카운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스터디룸에서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들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 자리 63.3K라는 ICT에서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자리가 있고 파동에서도 지금 연장 형태로 아직까지 조금 더 상승분이 남아 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기조를 조금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장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번 장에서 더블 바텀을 만들 때요. 이 같은 자리를 2번 찍어주고 한 번 테스트를 하고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역회된 숄더, 우리가 상승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이전 장과 비슷한 상승 기조의 패턴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뚫었을 때 강하게 한 번 더 고점을 먹을 수 있는 형태가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이 마지막 여러분들과 봤던 5파 반등의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파 반등이 끝난다면 이 저점에서부터의 큰 파동 1파가 끝이 난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 먹으면 된다? 숏을 먹을 수 있는 조정파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ICT 관점에서도 외부적으로 지금 유동성을 먹고 내부 유동성을 모두 따주는 자리까지 와준다면 뭘 할 수 있겠다? 다시 외부 유동성을 먹으러 가는 숏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기준에 따라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대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신 점 있다면 질문 남겨주시고 오늘 모포지션인 분들 들어갈 자리 공유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또 한 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제가 알아오도록 할 테고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이어갈 테니 질문 많이들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